영혼 본색,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이 영화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전 범죄 조직과 살인청부, 마피아, 갱, 야쿠자 등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편의상 이런 영화들을 느와르라고 부르고 있죠. 프랑스어로 블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느와르는 1940년에서 50년대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검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프랑스의 까이에 드 시네마의 비평가들이 느와르라고 부르면서 탄생한 장르인데요. 지금은 범죄 조직과 어두운 세계관을 그리고 있으면 거의 느와르라고 칭할 정도로 범위가 매우 넓어졌죠. 그리고 만약 느와르가 마블 코믹스와 합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트렌치코트와 중정물을 쓰고 총을 난사하는 슈퍼히어로.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지고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 마블 코믹스는 느와르와 마블 코믹스를 접목한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마블 느와르죠. 일단 마블 느와르는 세계 대공황과 마피아들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193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스파이더맨 느와르와 엑스맨 느와르를 시작으로 울버린 느와르, 데어데블 느와르, 퍼니셔 느와르, 아이언맨 느와르, 루크 케이지 느와르 등이 출간되었는데요. 모두 이벤트성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각각 4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데드풀 펄프 시리즈까지 출간되면서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따라서 오늘부터는 총 2회에 걸쳐서 마블 느와르의 세계관을 소개해드릴 생각으로 마블 느와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먼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엑스맨은 원작처럼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한 쌍의 리볼버를 사용하는 사이클롭스와 아이스픽을 무기로 사용하는 아이스맨, 남을 속이는 능력이 뛰어난 진 그레이, 거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비스트, 휴대용 새날갈퀴를 사용하는 울버린과 같이 원작과 꽤 비슷한 분위기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이상향을 가진 찰스 자비에가 조직을 결성했기 때문에 엑스맨은 선을 행하는 히어로가 아닌 범죄 조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반면 매그니토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부패한 경찰들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작품은 초반부터 진 그레이의 살인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로 쫓고 쫓기는 범죄 스릴러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이 안에서 유일한 히어로인 엔젤이 낮에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밤에는 도시의 수호자로 활동하면서 엑스맨과 매그니토 진영을 추적하는 제3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로 물고 물리는 원한 관계와 치밀하고 충격적인 스토리로 독자들을 사로잡으면서 엑스맨 세계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60년대 느와르 스타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원작과 달리 엑스맨을 범죄자로 표현했다는 점과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는 점에서 엑스맨 팬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죠. 역시 이 작품에서도 울버린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휴대용 새날갈퀴를 사용하고 사설 탐정으로 일한다는 점에서 원작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린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큰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실형인 도구 노곤과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울버린은 어느 날 마리코 야시다라는 아름다운 의뢰인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꺼름칙했던 울버린은 그녀의 의뢰를 거절해버리지만 도구는 울버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그녀의 의뢰를 수행하다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종된 형을 찾아 나선 울버린은 이 모든 것이 노건 형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고 그 배후에는 로즈라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울버린은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울버린은 도구에게 수시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던 로즈를 도구가 가로채고 약올리기까지 하자 그동안의 분노가 폭발한 울버린은 클로를 꺼내 드는데요. 그 순간 도구가 로즈를 밀쳐내면서 로즈의 얼굴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로군 형제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서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만 피해자인 로즈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즈는 계획대로 도구를 열차에 치여 죽게 만들고 로곤 형제를 유인하기 위해서 투입된 마리코 야시다는 로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울버린이 로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녀를 죽임으로써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죠. 이렇듯 울버린 느와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그리고 있지만 항상 사랑 앞에 불운했던 울버린의 모습과 특징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데어데블과 매우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캐릭터들의 설정이 조금씩 다르게 그려집니다.
먼저 원작에서의 데어데블은 방사능 물질의 눈에 들어가면서 장님이 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죽인 개안이 던진 벽돌을 맞고 장님이 되죠. 그리고 원작에서는 맨 머독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버지가 범죄자와 손을 잡았다가 죽임을 당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맨 머독이 서커스 활동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죠. 또한 원작에 등장하는 킹피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킹피는 날씬하고 심플한 신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로 등장하는 부스 아이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데어데블 느와르는 원작과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느와르풍의 그림체와 더불어 짜임새 있는 스토리 때문에 출간 당시 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오늘은 마블 느와르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엑스맨 느와르와 울버린 느와르, 데어데블 느와르의 세계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언맨 느와르와 퍼니셔 느와르, 루크 케이지 느와르, 데드풀 펄프의 세계관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